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7학년도 수능 문제 반추동물의 탄수화물 분해라는 소재로 되어 있는 글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첫 단락입니다.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첫 문장은 탄수화물은 필수 에너지원이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요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해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섬유소와 비섬유로 나뉘어진다. 사람은 곡류와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그럼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야. 그럼 이제 이 녹말 같은 경우에는 비섬유소의 대표적인 사례가 볼 수 있겠죠.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이 셀룰로스인데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즉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효소가 없어. 그치? 그래서 섬유소를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 이제 셀룰로스가 들어간 거죠. 됐죠? 다시 말해서 포도당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데 사람은 얘는 그런 분해 효소가 없어서 분해시키지 못하고 에너지원 쓰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 양, 사슴과 같은 동물들을 우리가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얘도 분해 효소를 못 만들어내요.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대. 그럼 얘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분해 효소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이거는 이제 반추동물 얘기하게 될 거예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요거는 못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반추동물은 섬유소, 비섬유소 다 가능하더라. 궁금한 겁니다. 왜 섬유소 분해 효소는 없는데 못 만들어내는데 왜 가능하지? 자, 우리 이제 반추동물에는 이 반추위가 있고 반추위에는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 앞에 나왔고요. 그 미생물 중에서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이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래요. 자, 식물체에서 셀룰로스, 섬유소죠. 섬유소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데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이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복잡한 구조를 끊어서 셀룰로스를 누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게 되는 거죠.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은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누가? 이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이 반추동물이 아니에요. 자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개체수를 늘리면서 생장합니다. 누가?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이라는 미생물이 반추위 미생물이죠. 자, 그러면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가 있는데 이 섬유소를 분해하는 중에 미생물 중에 하나가 얘를 이제 분해하는 미생물 중에서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을 얘기한 거고 얘는 셀룰로스 같은 이제 섬유소를 구조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걔를 노출시킨 다음에 자기 생장에 이양해요. 그래서 셀룰로스와 같은 이것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분해해서 자기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생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유소는 얘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런 대사 과정, 즉 섬유소를 이용해서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이 개체수를 늘리고 생장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 산물로 발생하고 이걸 자기 세포 외부로 배출한대요. 누가?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이.
자,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물이다. 반추위에서 미생물이 생성한 이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하고 이제 한 편 나왔으니까 끊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게 이제 아세트산하고 그 다음에 숙신산이 있는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세포 외부로 배출을 한 다음에 반추동물한테 이게 가요. 얘는 반추동물의 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고 반추동물한테 직접 흡수되죠. 직접 흡수되고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이용하고요. 때로는 체지방 합성하는 데도 이용한대요. 그래서 직접 흡수해서 생존이나 체지방 합성, 생존에 이용하거나 체지방 합성에 아세트산을 사용한대요. 자, 그 다음 숙신산 한편 반추위에서 숙신산은 문제 내겠다는 겁니다.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대사산물이 뭡니까? 대사 과정에서 생산된 물질이죠.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이 있는데 그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그러면 이 다른 미생물은 숙신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물로 프로피온산을 뿜어낼 거고 배출할 거고 이 배출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쓰인대요. 반추동물의 재료로 쓰인대요. 똑같죠? 패턴이 이겁니다. 얘한테 나왔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가냐면 다른 미생물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이 아닌 다른 미생물한테 가고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래서 숙신산은 다른 미생물한테 가고요. 그 결과로 이 다른 미생물이 발생시키는 게 프로피온산이라는 거예요. 프로피온산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프로피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추동물이 이건 또 누가 먹습니까? 반추동물이죠.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 합성할 때 이용한대요. 좀 복잡하게 갔죠? 반추위 미생물이 숙신산을 배출하면 숙신산이 다른 미생물한테 가고 다른 미생물이 프로피온산을 배출하면 그게 다시 반추동물한테 가고 결과적으로는 자 반추위에는요 이 섬유소 말고 비섬유소 있죠. 비섬유소 대표적인 게 녹말이 있었잖아요.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도 서식을 합니다.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기의 세포 내 대사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써요. 피브로박터 수시노제는 섬유소를 갖다 썼지만 얘는 비섬유소를 갖다 쓰는 거지. 이때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서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대요. 산성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산성도가 어떨 때 어떤 산물이 나타나는가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이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은 요게 우리가 A 이렇게 잡았다면 이제 B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다. 됐죠? 얘는 뭘 흡수하게 되냐면 비섬유소 녹말 같은 거죠? 됐죠? 그리고 자기 에너지원으로 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대사산물이 산성도에 따라 달라진대요. 산성도를 알려주는 게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pH가 7.0 정도면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됩니다. 저 조건이 있죠. 일단 첫 번째, 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그리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입니다. 느린 경우에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건
아세트산. 낯설지가 않죠? 에탄올. 이렇게 나오는데 아세트산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자, 반면에 산성도가 높아졌어요.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높아졌어요. 산성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pH는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pH가 내려갈수록 산성도가 산성화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성도가 높아지면 pH가 내려가는구나.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나타난대요. 자, 그러면 pH가 6.0 이하, 즉 산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장 속도가 매우 빠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젖산이 나타난다는 거죠. 됐죠? 생장 속도가 빠른데 이게 먹을 녹말이 많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녹말이 많아서 속도가 빠르다는. 이거 느리다는 건 녹말이 적어서 속도가 느린 경우 얘기하는 거죠.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첫 번째, 반추동물이 직접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젖산은 첫 번째는 반추동물이 직접 흡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미생물이 흡수하거나. 자, 그런데 이 젖산을 다른 미생물이 흡수할 경우 그 대사산물로서는 뭐가 나온다? 아세트산이나 그다음에 프로피온산. 그럼 아세트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추동물이 흡수해서 생존에 이용하거나 체지방 합성하는 거고,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는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 합성할 때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반추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게 되면요, 녹말이죠.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과도한 생장이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돼요. 생장이 많아지니까 빨라지니까 젖산이 많이 배출되고 당연히 산성도는 높아지게 되죠.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이 생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놓치지 마셔야 돼요.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는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젖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죠. 젖산을 계속 만들어내면, 그래서 과도한 양의 젖산이 나오면 산성도 높아진다고 했잖아. 점점 산성화되는 거죠.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하면 점점 산성화되는 거죠. 따라서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는 이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면서 젖산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젖산을 계속 만들면 그때는 이제 또 계속 산성화되겠죠. 피브로부터 수시노진을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pH를 항상 유지하려고 해. 세포 내부에서.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기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pH가 낮아진 건 뭐라고 그랬죠? 산성화되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하게 된다. 자기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으로 일정하게 항상 유지하려는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려면 pH를, 자기는 중성이란 말이야. 근데 세포 외부는 산성이란 말이죠. 그럼 자기도 산성화 될 것 같으니까 중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를 거의 다 뭐로 쓰냐면요, 항상성 유지, 중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피브로박터 숙시노젠이다 이거죠. 자, 근데 만약에 자기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야. 중성으로 유지하려는 것을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게 피브로박터 숙시노지입니다.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로 좀 더 적어볼까요? 자, 색을 달리해서 C라고 하는 것은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를 생성해냈냐? 젖산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젖산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젖산이 나오면 반추동물한테 가거나 다른 미생물이 쓰거나 하죠. 젖산. 근데 얘가 젖산이 배출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산성화된다는 거죠. 산성화되면. 그럼 산성화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하면서 이게 나온 거죠. 산성화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피브로박터 숙시노젠 같은 경우는 pH가 7.0 정도로 중성인데 이게 5.8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됐죠? 항상성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달리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와 락토루실리스 바실러스는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서 자기 세포 외부의 pH가 5.5까지 떨어져더라도 이에 맞춰서 자기 세포의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도 외부가 낮아지면 자기도 낮아지는 거야. 항상성 유지하려고 안 해요. 같이 낮아지니까 버틸 수 있어요.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지. 같이 낮아지면 되니까. 따라서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장을 해요. 언제까지? 5.5까지. 그러나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그 이하로 떨어지면 5.5까지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생장 멈추고 사멸 단계를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루미니스 바실러스를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pH가 5.0 이하가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게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라는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 정도까지 얘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얘는 항상성을 유지하느라고 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같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얘도 pH가 5.5까지는 가요. 5.5까지는 버티는데 그 이하로 가면 얘도 사멸하게 되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냐?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젖산 생성하는 애잖아요. 그럼 계속 또 산성화 된다고. 그럼 얘가 이제 다량으로 생성이 증가하게 되면 계속 산성화되면서 pH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라는 거죠. 이게 증세,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자, 34번 문제입니다.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A와 B는 이렇게 나오죠? 33번부터 갈게요. 33번. 1번. 섬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자, 섬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돼요? 안 돼요. 섬유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섬유소 안 돼요. 비섬유소예요. 그 다음 반추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 반추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라고 했는데 반추동물이 세포에서 효소 합성 못한다고 그랬어요. 반추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그걸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3번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 두 번째 단락 첫 부분 보시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게 아니라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더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산성화 됐을 때 그때 일부 미생물들이 죽는 거죠. 4번 반추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섬유소가 아니라 비섬유소 녹말이 많아지면은 그때 이제 반추위 미생물 중에서 산성화시킨 젖산 분비물이 많아지는 미생물들이 많아져서 산성증에 걸리게 된다고 했어요. 5.0 이하로 내려가면. 5번 피브로박터 수시노제는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이용하여 생장한다. 여기 보시면 피브로박터 수시노제는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이용하여, 즉 셀룰로스 분해해서 자기가 포도당을 분해시킨 다음에 자기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적절해서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4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피브로박터 소시노전이랑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죠. 모두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동물의 반추에선 생장하지 못하겠군. 그렇죠. 예. 이 병에 걸리면 pH가 5.0 이하인데 얘 5.8부터 가고 얘는 5.5부터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A와 B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겠군. 이게 피브로박터 소시노진이고 이게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죠. 체지방 합성하는 데 사용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체지방 합성하는 데 사용하는 거 뭡니까? 아세트산. 얘 만들어낼 수 있죠. 대사산물로. 자,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도 아세트산 만들어낼 수 있죠. 따라서 2번도 적절합니다. 3번. pH가 6.0일 때 피브로박터 수시노조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너스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항상성 유지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얘는 안 쓰죠. 따라서 얘도 적절하고. 4번.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와 락토바실러스 루미너스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겠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신의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겠군. 자, B를 보면은 됐어요? B를 보면은 예,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 같은 경우에는 산성도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젖산이 나오죠. 그치? 예. 중성이면은 아세트산 에탄올이 나오고요. 근데 C는 뭡니까? C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너스인데 얘는 젖산 생성 미생물이에요. 따라서 C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게 나올 수가 없지. 됐습니까? 다양한 게 나올 수 없고 젖산만 나옵니다. 5번. 반추위 동물의 양과 B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예요. 자, A의 생장은 감소하고 C의 생장은 증가하겠군. 자, 이런 상황이 되려면 산성화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녹말의 양이 많아지면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의 생장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녹말의 양이 많아지면 생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산성화가 가속이 되고 젖산이 나오게 되죠. 젖산 나오면 누가 유리한 겁니까? C가 유리한 거죠. 따라서 C가 유리해지면은 산성화되는 거예요. 산성화되면 얘는 죽어가는 거고 얘는 늘어나는 거겠지. 따라서 5번도 적절합니다. 35번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문제인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삐리리가 되고 이것을 이용하여 생장하는 삐리리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그냥 집어넣어 보면 1, 2, 3, 4, 5 보시면 가만 봐보세요. 가가 1번하고 2번하고 같습니다. 3, 4, 5번은 같고요. 자, 가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이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이 미생물의 에너지원 되고 이 미생물의 에너지원 되죠. 에너지원으로 돼서 사용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대사산물은 반추동물이 갖다 쓰는 거죠. 됐지? 정리하자면 자, 반추위에 나와 이 섬유소나 비섬유소 같은 애들은 미생물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요. 그 대사산물이 누구에게 가는 거야? 반추동물한테 가는 거야. 대사산물이 반추동물한테 가는 거예요. 대사산물이 반추동물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 결국 또 다시 반추동물한테 가는 거죠. 그치? 따라서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건 섬유소, 비섬유소고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생성한 뭐 아세트산이나 숙신산이나 프로피온산을 생성한 다른 미생물들 그건 반추 동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적절하지 않은 건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자, 숙신산이 많이 나오죠. 숙신산 여기죠. 요거죠. 그치? 자, 그 다음 2번.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를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젖산은 반추동물한테 바로 가죠. 반추동물한테 바로 가죠. 젖산은 반추동물한테 직접 흡수되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3번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아니죠. 숙신산과 젖산은 더 많이 배출된다. 숙신산은 이거는 피브로박터 숙신노젠이 그냥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산성, 중성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젖산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때 더 많이 나옵니다. 일단 숙신산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산성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다. 그렇죠? 미생물의 대사 과정의 결과물이죠. 5번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렇죠? 숙신산과 젖산은 여기 보시면 숙신산은 다른 미생물의 프로피온산을 만들어내는 걸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젖산 같은 경우도 다른 미생물이 흡수해서 아세트산이나 프로피온산을 만들어내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합니다. 자, 좀 길고 좀 다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하시면서 크게 반추동물과 반추동물에 있는 미생물들을 구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